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피해서 눈 화장만 해놓고 피부는 지금 안 해놨는데요. 제가 굉장히 고대하던 올해 첫 번째 올리브영 빅세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올영에서 이거는 꼭 사야 한다 하는 저의 찐 사용하는 스킨케어템들을 루틴별로 하나하나 발라보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킨케어 루틴을 제가 호불호 없이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코스RX의 더 식스 스킨 펩타이드 부스터 세럼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극찬한 그 제품, 올리브영에서도 항상 베스트 순위에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도 이미 너무 많이 써봐서 친숙한 제품일 수 있는데요. 제가 10통도 넘게 쓴 저의 필수 소모템이자 메이크업이라는 화장대에도 항상 1순위를 두는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이 코스RX 펩타이드 세럼은 말 그대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스킨케어가 더 잘 흡수가 될 수 있게 피부에 물기를 열어주는 첫 번째 세럼입니다. 근데 첫 번째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흡수를 높이는 데 사용도 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1순위로 바르고 그 다음에 다른 스킨케어들을 바르면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데요. 이 펩타이드는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 조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피부 컨디션 자체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정말 퀄리티가 높은 펩타이드는 금보다 더 비싸다라고 할 정도로 희귀하고 값진 성분이 펩타이드입니다. 단순 보습템이라기에는 개념이 좀 다른데 스킨케어의 기초 공사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발라보면 이렇게 편하게 짜가지고 손바닥에 덜어서 스킨 단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흡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빠르게 흡수되면서 다음 스킨케어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물기를 열어주는 준비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피부과 관리받고 자극받은 피부 위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드름성이나 지성, 건성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코스RX의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인데요. 이게 덧발라도 뭉치지 않게 도와주면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스킨케어 그 다음 단계들을 덜 써도 그 다음 단계 스킨케어들이 훨씬 더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들을 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저만의 좀 꿀팁을 말씀드리면 저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에 토너 패드 붙이기 전에 이 친구를 먼저 소량 발라주고 토너 패드 하고 머리를 말린다든지 그냥 저렴한 시트 마스크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기 전에도 이거를 먼저 살짝 깔아주고 시트 마스크팩을 하면은 시트 마스크팩의 성분이 훨씬 더 잘 들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팩이나 토너 패드랑 같이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공병에다가 따로 담아가지고 수시로 스킨케어 단계나 메이크업 단계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광택이 좀 은은하게 이쁘게 돌거든요. 여러 단계에서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하고 후반부에 건조할 때 이럴 때 다양하게 미스트처럼도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거랑 같이 하면 화장이 훨씬 더 광택감이 이쁘게 나오는데요. 베이스 메이크업 관련돼서 임상도 받았다고 해요. 출시 직후에 올리브영 1위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인기와 재구매율이 높은 스킨 겸 스킨 부스터 묽은 세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세럼보다 훨씬 넉넉한 150ml라는 대용량이라서 부담 없이 오래오래 팍팍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올영 세일을 맞이해서 더블 기획 세트가 나와서 이거 하나만 해도 150ml라서 대용량인데 두 개가 들어있어서 300ml로 쟁여두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킨케어들과의 최대치의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으면 스킨 겸 묽은 세럼 겸 흡수제 느낌으로 코스RX의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를 진짜 찐으로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이 썼어요. 이거는 아무도 안 발랐어요. 지금 일부러 스킨케어 단계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 광택만 봐도 너무 괜찮지 않나요? 즉각적으로 흡수가 되면서 속건조도 좀 잡아주면서 다음 게 잘 들어간다니까요. 정말 안 써보신 분들은 꼭 써보시고요. 한 번 써보신 분들은 무조건 재구매율 높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려서 여러분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코스RX의 C23 비타민 세럼 진짜 제가 써본 비타민 세럼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비타민 세럼 좀 미백 세럼 고민하고 계셨으면 코스RX C23 제가 10통 넘게 올리브영에 있는 비타민C 세럼들 다 비교해서 혼자서 발라봤는데 이게 작년에 소리 소문 없이 한번 리뉴얼 됐는데 그 뒤로 안정화가 돼가지고 제가 피부가 민감 알러지성이라서 비타민C 세럼 발랐을 때 피부
피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알러지가 올라요. 그런데 이거가 안정성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믿고 매일 아침마다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아침에 세안한 다음에 그 코스RX 스킨부스터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흡수를 시켜줘도 흡수율이 좋은데요. 더 흡수율을 최대치로 시너지를 높이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흡수 디바이스 있잖아요. 메디큐브라든지 저는 제일 자주 쓰는 게 LG 프라이얼의 갈바닉이거든요. 올리브영에 있는 흡수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가격대가 좀 낮은 편에 속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비타민C 세럼이 완전 최대치의 시너지를 내면서 기미, 주근깨 같은 거 안 올라오고 피부가 맑게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칙칙하지 않게 계속 유지시켜줘가지고 저는 이거는 매일 아침에 꼭 잊지 않고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수분 앰플 추천드릴 건데요. 더마토리의 히알샷 베리어 앰플 B5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류의 스포이드형 수분 앰플이나 수분 세럼이 올리브영에 되게 많잖아요. 다양하게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물폭탄 같이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시원해지면서 제가 수부지 복합성 피부인데 저한테 제일 많이 깊이 있는 촉촉한 수분감을 전달해 준 게 이 더마토리의 히알 베리어 앰플샷이었어요. 불필요한 유분감 없이 수분을 정말 꽉 채워줄 수 있고 더 시너지를 내고 싶으면 메디큐브라든지 이렇게 쿼드세라 같은 디바이스로 넣어주면은 촉촉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 쿼드세라는 짝꿍으로 쿼드세라 LDN 기계 돌릴 때에도 거의 소모품처럼 많은 분들이 알로에 겔 쓰시던데 알로에 겔보다 이게 더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 듬뿍듬뿍 써주고 있습니다. 올영에서 항상 세일 기간이면 이것도 두 개들이 기획 세트가 나와가지고 저는 항상 그렇게 쟁여두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쁘게 맑은 광채가 난답니다. 안에서부터 투명해진 느낌. 저처럼 트러블성 민감성 알러지 피부도 예민하지 않게 정말 촉촉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이것도 여러 번 추천드렸는데 구달의 어성초 히알루론 수딩 크림을 추천드려요. 이것도 바르자마자 즉각적으로 엄청 촉촉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맑은 겔 타입의 수분크림인데 향기도 기분 좋게 은은한 어성초가 연상이 되는 향이 나서 듬뿍듬뿍 발라도 뭐가 안 나고 제가 홍조도 좀 많은 편인데 바르면서 즉각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어성초가 진정시켜주면서 온도감을 떨어뜨려줘가지고 데일리로 정말 쉽고 편하게 바를 수 있어서 이것도 정말 10통 이상 계속 구매한 제품이에요. 여드름성, 수부지, 민감성, 복합성 건성분도 물폭탄같이 가장 촉촉한 수분크림을 찾는다면 구달의 어성초 수분크림을 추천드려요. 여러분 지성이나 트러블성인 경우에는 여기 단계까지만 발라도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이제 난이도를 올려서 리치한 유수분이 들어가 있는 드럭스토어 스킨케어 같은 것들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피부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 좋게 느껴지는 크림들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 차이가 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건성이나 극건성, 악건성 분들에게 뭘 발라도 찢어질 것 같이 건조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게 라로슈포제 B5 밤이에요.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백탁이 있어요. 근데 뭐 선크림처럼 닦아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밤에 바르는 것이 권장되는 크림인데 건성, 극건성 같은 경우에는 아침, 밤 둘 다 발라도 되거든요. 이게 밤에 수분팩처럼 촉촉하게 쓰기 좋고 안에 시어버터하고 영양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올리브영에 있는 크림 중에서 건성, 악건성 분들한테 가장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정말 촉촉한 듬뿍 영양분 담긴 크림이 라로슈포제 B5 밤이에요. 제가 트러블성 수부지 복합성이다 보니까 너무 저에게는 과도한 영양분인 거죠. 건성한테는 정말 드디어 찾았구나 이런 느낌이지만 지성이나 저 같은 복합성한테는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의 좁쌀 같은 비립종이 나거든요. 원래 영양분이 많으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라로슈포제에서 제 피부 타입에 더 좋아하는 거는 라로슈포제의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인데요. 복합성 수부지도 건조한 계절에 가을, 겨울에 피부 찢어질 것 같은 속건조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만으로는 지금 계절에 부족한데 정말 촉촉하게 유수분을 채워줘요. 지금 제 손등도 시원해지는 느낌 정도로 엄청 순하고 촉촉하게 채워줘가지고 건성이나 악건성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약간 영양팩 같이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라로슈포제 시카 밤을 추천드리고, 저처럼 약간의 트러블 위험성이 있는 비립종 같은 거 잘 나는 분들한테는 라로슈포제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이 속건조 잡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리치한 크림입니다. 상대적으로 B5가 더 무게감 있고 시카 리페어 멀티 크림이 더 흡수력이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에요. 저는 이거 소량만 발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올영 드럭스토어 크림 중에서 라로슈포제와 더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양대산맥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제품이 바이오더마인데요. 바이오더마도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는 정말 피부 연고같이 유분감이 있으면서 꾸덕한 제품인데 장벽이 무너지면서 거의 피부가 쓰리고 아플 정도로 뒤집히는 분들 있죠. 확 올라오면서. 이럴 때 이거 바르고 자면은 이렇게 좁쌀들이랑 뒤집히는 확 올라온 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피부과 시술 같은 거 받고 난 다음에 피부 되게 많이 예민해져 있을 때도 이거 발라주면 진짜 도움이 돼요. 라로슈포제 시카 밤이랑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랑 두 개가 차이가 뭔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라로슈포제 시카밤 같은 경우에는 판테놀 5%나 들어가 있고요. 마데카소사이드하고 트리비오마라고 해서 프리바이오틱스 복합체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벽 복원을 해주면서 진정을 시켜주면서 보습을 주는데 도움을 해주고요. 막 같은 걸 좀 만들어준다고도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랑 글리세린이랑 자일리톨, 구리, 아연으로 보습, 항균, 이것도 유분막을 주면서 연고같이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포도 추출물인가? 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색상이 청포도 같은 청록색인데 연고같이 꾸덕한 느낌이에요. 둘 다 많이 바르면은 비립종이 나는 수부지 복합성이거든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하면은 시카비오 포마드 쪽이 비립종이 조금 덜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어버터라든지 함량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높다는 느낌 들고, 이거는 유분감이 많긴 한데 뭔가 엘리자베스 아덴 에이다워처럼 밀폐력이 있지가 않고 유분감이 있으면서 열려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저는 밀폐가 일어나면은 무조건 트러블이나 비립종이 일어나는 사람이야. 근데 유분감이 있어도 어떤 제품들은 열려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뭔가 통하는 느낌? 내 피부가 유분이 많은데도 숨을 쉬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는 엘리자베스 아덴 에이다워 크림하고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비립종이 한두 개 나긴 하는데 이것보다는 좀 시어버터 함량이 여기에 높아서 그런지 여기에서 조금 덜 났다. 그래서 저는 밤에 이거 찔끔 섞어가지고 수면팩처럼 사용을 하거든요. 피부가 저처럼 좀 쉽게 무너지면서 장벽 무너지기 쉬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괜찮을 수 있고, 역시나 장벽이 도움이 되는데 정말 많이 건조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상처 난 것 같이 정말 쓰릴 정도로 확 뒤집어졌을 때 바르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인데요. 아무래도 유분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단독으로 많이 바르는 건 좀 부담이에요. 비립종이 살짝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수부지 복합성 지성분들도 바를 수 있게 나온 게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플러스고요. 시카비오 포마드가 유분감 있으면서 꾸덕했다면 시카비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담백한 제형이에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시카 밤보다는 멀티 리페어 크림이 좀 더 저한테는 편했다고 했죠. 멀티 리페어 크림이 보습력이 더 높다고 느꼈고, 이 시카비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 리페어 크림보다 라로슈포제 멀티 리페어 크림보다 조금 더 가볍게 흡수되는 느낌인데 용도가 달라요. 저는 이거를 계속 장벽을 복구시켜주는
지켜주는 용도로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계속 유지시켜주려고 하는 용도로 바이오더마 시리즈들, 보라색 시리즈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드름 걱정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비율이 있는데 저만의 꿀팁 비율,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 이렇게 조금 한 방울 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시카비오 포마드를 정말 조금 섞어줍니다. 많이 넣으면 얘는 저한테 비립종 유발시키는데, 또 없으면은 이거 되게 좋은 연고라서 또 안 바르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건 올영에서 안 팔아서 지금 말해도 될까 싶긴 한데 동국제약의 히알 베리어 아토 로션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렇게 해서 1대 0.6? 이 정도로 3개를 꿀배합 시켜줍니다. 이게 제가 맨날 밤마다 바르는 장벽 보습 크림 꿀팁이거든요. 전에도 이 조합을 공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히알베리 아토 로션 대신에 구달 수분 크림이라든지 다른 제품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수면팩처럼 쫙 발라주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피부가 장벽이 안 무너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저는 꼭 잊지 않고 이 3개를 믹스해서 바르는 거 좀 좋아하긴 해요. 진짜 제가 메이크업 일할 때 많은 고객님들이 피부가 정말 찢어질 것 같이 건조한데 올리브영에서 스킨케어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보습제 추천의 경우는 라로시포제나 바이오더마 쪽을 추천을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랑스 드럭스토어 제품들이 굉장히 제품력이 백화점 브랜드 스킨케어랑 비등비등할 정도로 퀄리티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브랜드가 아니라 국내 브랜드에서 그렇게 고보습 크림 같은 거, 유수분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크림을 찾는다면 나온 지 그렇게 얼마 안 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코스알엑스의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가 프랑스 드럭스토어 스킨케어급으로 보습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이전에는 올영에서 정말 초고보습 크림을 추천해달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사실 저는 프랑스 약국 브랜드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싶으면 코스알엑스 더 세라마이드 스킨 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가 이거 프랑스 드럭스토어 스킨케어 아니야 싶을 정도로 보습력이 정말 우수해요. 근데 제가 좀 피부가 많이 예민한 편이라서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우리 피부를 이루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착한 성분이 많이 들어갔을 때 트러블이나 비립종이 또 나기 쉬운, 좀 다루기 어려운 까다로운 피부예요. 그래서 어떤 스킨케어는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도 멀쩡하고 어떤 것들은 메인으로 들어있다고 했을 때 불안한데 하고 발라보면 또 역시나 비립종 나고, 약간 세라마이드 성분이 메인으로 내걸어져 있을 때 조금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요거는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극도로 건조한 속건조 같은 걸 느끼고 있을 때 기본에 충실해서 촉촉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면 코스알엑스가 정말 해외 브랜드 드럭스토어 스킨케어랑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촉촉하게 스킨케어를 잘 만들었습니다. 광택이 엄청 예쁘죠. 스킨케어 이 정도까지 바르시면 되고요. 이제 연령대가 30대 중후반 노화를 신경 쓰는 시기 있잖아요. 그래서 30대 중후반부터 저처럼 40대 혹은 50대, 60대 같이 좀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영양크림 같은 고영양 안티에이징 크림을 찾으신다면 코이의 플로우 리프팅 크림을 추천드려요. 고현정 크림으로도 유명한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알갱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젤리같이 이렇게 뭔가 투명 캐비어 알갱이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유분감이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건성분들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 알갱이 같은 게 뭐냐면 6,800개의 보르피린 캡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르자마자 빠르게 젤리같이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유분 잔여감이 조금 많이 남는 백화점 영양크림 같은 제품이고, 향기도 되게 은은하고 좋거든요. 좀 타 브랜드 대비 코이 크림이 가격대가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치만 그 가격값 이상을 확실히 합니다. 그리고 또 올영 기획 세트 같은 거면은 할인율이 더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화점 영양크림 같은 거
걸 찾고 있는 노화가 걱정되는 직장인분이나 주부분이나 연령대가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극건성분들, 건성분들에게도 코이 플로우 랩핑 크림을 추천을 드려요. 노화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죠. 그리고 모공 고민 있는 분들, 미리미리 관리하고 싶은 레티놀 찾는 분들, 너무너무 유명한 아이오페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을 추천드리고요. 입문자 분들이 적정하게 효과 내기에 모공 관리 겸 노화 방지하는 용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안정성 있는 편이고요. 처음에 정말 좁쌀같이 소량만 시작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되게 안정적인 제품이고, 원래 아이오페가 오랫동안 레티놀을 연구한 브랜드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랑 스펙이 되게 많이 비슷한 게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세럼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20대 분이라든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찾고 있다 하면은 비슷한 스펙 느낌으로 이니스프리도 괜찮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비타민C 세럼이랑 레티놀이랑 같이 쓰면 좀 자극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보통 비타민C 세럼을 아침에 쓰고 레티놀은 밤에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좀 번거로우신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둘 다 같이 챙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메라의 비타티놀 세럼을 추천드리는데요. 자극이 안 되게 비타민 관리 겸 레티놀 관리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세럼이에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친구고요. 0.015%밖에 함유가 안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효과가 낮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노화 예방 면에서는요. 근데 좀 겸사겸사 가볍게 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간편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나이가 40대이기 때문에 레티놀 관리만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제가 레티놀만 본격적으로 비교한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메인으로 쓰는 게 르뮤이긴 해요. 매일 밤마다 르뮤의 퓨어 레티놀 펩타이드 세럼을 한 번 펌핑해서 얇게 펴바르는 거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이게 레티놀 함량도 높고 레티날도 들어가 있고 시어버터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트러블이 없었고 해가지고 조금 더 투자해가지고 레티놀 세럼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찾는다 한다면, 올영 브랜드 아니어도 된다 추천해주세요 한다면 저는 르뮤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항목별로 제가 여러 번 재구매하면서 찐으로 쓰는 스킨케어 추천템이었는데요. 수많은 올영 스킨케어 제품들 중에서 콕콕 쪽집게처럼 찝었으니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시행착오 거친 끝에 정착한 제품들이니까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후회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이번에 올영 특별 기획 세트로 150ml짜리 2개 기획 세트 나오니까 요거는 잊지 말고 여러분 꼭 쟁여두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에 적어두겠습니다. 이거 초반, 중반, 후반 다 쓸 수 있는 거라서 마무리를 좀 뿌려줄게요. 되게 촉촉하면서 펩타이드 세럼이 들어있다 보니까 뿌렸을 때 입자 좀 큰 편입니다. 물론 또 좋은 스킨케어들도 많은데요. 제가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는 보특 리뷰로 일주일 동안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좋은 스킨케어들은 차근차근 오특 리뷰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꼭 앞으로의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